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 96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저는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김봄빛날입니다. 네, 정책모니터팀 팀장 맡고 있는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꾸벅,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오늘도 나만 알기 아쉬운 좋은 뉴스 플레이리스트 알아줘 뉴플레이 시작하겠습니다. 우린 제각기 다르지, 모두 닮은 존재라면 외려 이상하지. 우린 같을 수 없지, 인생은 말하자면 그걸 알아가기. 하지만 누군가 너를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괴롭힌다면 그땐 우린 또 하나지. 돌팔매를 그저 모른 척할 수 혐오사회, 언제부턴가 좀 우리 사회를 표현하는 단어로 자리 잡은 말인데요. 너무 쉽게 누군가를 특정 이유로 비난하고 혐오하는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좋은 보도도 이 혐오에서 시작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 이제 언론 보도가 좀 쏟아지면서 많이들 이 이야기를 접하셨을 것 같아요. 한 학원 관계자가 배달 노동자에게 폭언을 퍼부은 일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녹취록도 공개가 되고 네.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내용을 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지난 2월 1일에 배달 노동자 한 분이 이제 커피 배달을 학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봤더니 이 주문자가 기재한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달랐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배달 예상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가 더 지나서 이제 커피가 도착을 한 거예요. 네.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 이사를 그래요? 하고 나서 이제 주소지를 안 바꿔놓은 상태로 네. 주문을 시켰다가 이제 새로운 주소지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배달료가 생깁니다. 아, 추가로. 네, 왜냐면 실제로 이 노동자분이 2번 배달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배달료가 당연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배달료가 이제 3,000원이 더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과정에서도 실랑이가 있었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이후에 이 배달 노동자분이 아니라 배달 대행업체 관리자와 이 학원에 있던 관계자분, 뭐 이게 일부 보도에서는 학원 강사다라고 나왔는데 강사는 사실이 아니고요. 네. 학원 관계자분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 통화해서 이 학원 관계자, 그러니까 주문을 하셨던 분이 상당한 폭언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워딩을 그대로 옮기지는 않겠습니다만,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학력적 차별에 대한 시각, 그리고 굉장히 혐오의 시각이 담긴 뭐 이분들이 배달 노동자들이 굉장히 뭐 놀면서 일하는, 편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의 혐오 발언을 굉장히 내뱉었죠. 비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음성을 실제로 들어보니까요. 뭐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폭언을 쏟아냈고, 뭐 말미에는 죄송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죄송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죄송하다고 한 것인지 이제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런 가해자 발언에 통화를 했던 배달 대행업체 대행자 분이 이제 통화 중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워낙 이 배달 노동자 자체에 대한 굉장히 혐오가 만연한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배달 기사 중에 가정도 있고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제가 화가 나는 건 열심히 일하는 이런 우리 배달 기사님들을 비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노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임동준 팀장님하고는요, 이런 사건을, 그리고 이런 상황을 전하는 기사와 영상에 달린 뭐 배달 노동자들을 향하는 혐오, 그리고 배달 노동자분들이 겪었던 경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이런 배달 노동자들의 고충 혹은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좀 좋은 기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전에 좀 알아줘 뉴플리에서는 뭐 한 사안을 굉장히 잘 다룬 기획기사나 특집기사, 뭐 보통 한 매체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좀 여러 개의 기사들로 배달 노동자에 대한 좀 현실을 잘 나타내는 그런 기사들을 모아서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플랫폼 노동, 이 플랫폼 종사자들이 뭐 화두로 떠오른 건 불과 뭐 몇 년 안 된 일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제 뭐 그런 말들이 도래를 하면서 플랫폼 노동도 굉장히 집중 이목을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실제로 뭐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이런 플랫폼 노동 체험을 하는 뭐 체험기를 기사로 쓴 거는 좀 봐왔던 것 같은데요. 뭐 그래서 실제로 엔잡러들이 많이 하는
뭐 N번째 노동이 배달이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좀 기사로 봤던 기억이 나고요. 이렇게 사회가 변했는데도 이런 배달 노동자를 향하는 뭐 배달 노동자가 내 밑에 사람이다. 이런 취급을 하는 좀 혐오는 여전히 좀 만연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부가 작년 12월에 네.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내놓으면서 실태 조사한 결과를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조사 결과가 굉장히 다양한데 핵심적인 내용만 좀 짚어보면 전체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49.7%가 해당 일이 주업이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뭐 N잡이 아니고 몇 번째 직업이 아니고 이게 내 오로지 유일한 직장이다, 유일한 업이다라고 답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주로 이제 배달 노동자들이나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그 분류가 지역 기반형이었거든요. 지역 기반형의 플랫폼 종사자. 이 비율을 따져봤을 때 이 중에서 53.2%가 이제 본인들이 이 업이 주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2명 중에 1명 이상은 이걸 이미 주업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배달 앱이나 배달 앱에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라이더를 모집합니다 하면서 하는 광고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편하게 일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고 다른 일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면서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형태로 홍보를 하지만 그런 이미지가 좀 남아있죠. 그렇죠. 지금. 네. 그런 형태로 굉장히 뭐 쉬운 일이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나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실제로 실태 조사를 해봤을 때에는 절반 정도의 노동자는 이걸 주업으로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 배달 노동자를 향한 이런 혐오가 좀 이번 사건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배달 노동자분들이 평소에도 느껴왔던 문제라고 해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저희가 앞에서는 그 소비자와 배달 노동자 간의 갈등 혹은 소비자의 혐오 시각이 담긴 사건을 말씀드렸지만 이거 사건 외에도 최근에 뉴스원이 보도한 내용 중에 울산 울주군 기초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국민의힘 소속으로 등록했던 이 박모 씨가 작년 7월에 본인 SNS 계정에 이런 글을 올렸었죠. 폭우 때 치킨 시켜서 배달원 괴롭혀야지. 뭐 이런 글을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글을 올린 사실 뭐 이유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일일이 다 추측해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글을 올렸다라는 거, 올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배달 노동자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마치 나보다 못한 사람, 내 아래에 있는 사람 정도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실제로 이 배달 대행업체인 부릉에서 제휴라이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을 때 그 결과 중에 라이더를 보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절반이 넘었어요. 50.9%가 나쁘게 생각한다. 사회적 시선이 배달 노동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을 한 거죠. 뭐 반대로 뭐 보통이다라는 수치가 뭐 39.1%를 기록하긴 했지만 긍정적이다라고 대답을 한 이 배달 노동자는 10%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다와 매우 좋다가 5.6%, 4.3%였어요. 그래서 합치면 9.9%거든요. 그러니까 배달 노동자들 1000명 중에 10%는 1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명도 안 되는 수치가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은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방금 말씀해주셨던 저는 이 사건은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글을 SNS에 남긴 것도 충격적이고 그리고 배달 노동자분들이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사회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느끼는 사실도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임동준 팀장님이 가져온 보도들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 좋은 보도들 중에서는 실제 배달 노동자들이 배달 노동자로 일하며 겪었던 고충, 뭐 사건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전하는 보도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 중에서 한겨레의 작년 8월달 보도인데 작년 8월을 생각해 보시면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거든요. 코로나 시국에 비도 많이 오고. 맞습니다. 그래서 한겨레가 이 시기에 배달 노동자들을 직접 인터뷰한 기사였는데 보도 제목이 코로나 폭우 뚫고 가도 사람 아니면 음식 왔다 생각해. 이게 보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배달 노동자 한 3분 정도를 인터뷰를 해서 기사를 쓴 건데요. 그 중에서 저는 조금 이게 이 인터뷰의 당사자가 겪었던 사례는 아니지만 저는 몰랐었는데 이 당시에 부산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려서 뭐 3시간 동안 200mm가 넘게 왔다. 200mm가 넘게 왔다 할 정도로 엄청난 이 폭우가 내린 시간에 그 시간에 배달 음식을 시켜서 이걸 뭐 이 배달 노동자가
그 물이 가득 찬 도로를 뚫고 가는 모습이 트위터에 올라와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사례들만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고충을 뭐 겪겠지만 배달 노동하면 실제로 여기 나온 사례에서는 이 대면 접촉을 꺼리는 이 주문자가 문을 아주 조금 열고 음식을 받은 다음에 빠르게 문을 닫아서 그 사이에 손을 이렇게 빼지 못해서 문 틈에 끼어서 손을 다친 경험이 있다. 뭐 이런 류의 사례들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배달 노동자가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도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배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는 수준으로 돼가고 있다라는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이거든요. 단순히 이 주문으로 인해서 피해를 겪었다기보다는 거의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밑에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담겨 있는 것 정도로.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 한겨레 보도에 같이 나와 있는데요. 네.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례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분들도 당연히 노동자이기 이전에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감염병에 내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례 중에 하나가 병원에 배달을 갈 때에 네네. 굉장히 두려웠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병원이라는 곳이 당연히 코로나19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을 우리가 단순히 제가 배달 노동자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그곳 지나칠 때에도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 맨날 종로구 보건소 앞에만 봐도 두려운데 그렇죠. 네. 그래서 비슷한 시각으로 봤을 때에 시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 당연히 두려움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지점을 일종의 이 배달 노동자라는 타이틀이 씌워지게 되면 사람들이 쉽게 인식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 고충들을 얘기하는 사례가 한겨레 보도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고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방금 얘기했던 거는 작년에 부산에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던 시절에 배달 노동자 문제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폭설 얼마 전만 이제 돌아가 보더라도 폭설이 왔을 때 배달 노동자의 노동조합인 라이더 유니온에서 좀 이렇게 주문을 자제해달라 이런 호소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배달 노동자들이 사고가 나는 순간부터 제대로 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요. 네, 저희가 흔히 일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산업재해에 대비한 보험들이 있고 산재보험. 네, 산재보험이 있고 그게 당연한 건데 이 배달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요? 문제가 어떤 거냐면 배달 노동자들이 대부분 배민라이더스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쿠팡이츠나 여러 가지 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배달 대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왜냐면 배달의 민족만 해서는 수입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업체에 배달 노동을 제공을 하는 건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산업재해보험이 중복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 소속으로 배민라이더스 소속으로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다른 쿠팡이츠에서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됐을 때 산업재해 혜택을 못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쿠팡이츠의 산업재해 보험 등록을 하게 되면 배달의 민족 소속으로 배달의 민족 콜을 받아서 배달을 했을 때 사고가 났다. 그랬을 경우에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럼 저는 다치더라도 배달의 민족 소속이면 배달의 민족 때만 다쳐야 된다 이런 거예요? 뭐예요? 제가 그냥 배달하다가 쿠팡이츠를 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요기요를 하다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건데 그 다른 플랫폼에서는 제가 사고가 나도 보험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KBS에 일할 땐 근로자, 사고 나면 사장님 되는 배달 노동자라는 보도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고요. 근데 좀 더 중요한 산업재해의 문제가 산업재해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모든 업체에 배달을 할 때 적용이 되느냐 이 문제가 저는 핵심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경산호위 작년 8월에 경산호위에서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가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플랫폼 배달 노동자 가운데 산업재해 보험 가입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따져본 거예요.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특히 배달 대행 업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릉이라든지 이런 업체에 가입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험 얼마나 가입을 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0.4%밖에 안 됐습니다. 가입이. 그리고 0.4? 네, 산업재해보험 미가입자가 92.5%에 달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 중간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수치는 본인이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분들이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산업재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겠다라는 걸 서약하는 서약서를 같이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왜 써야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실 우리가 쓰고 싶어서 쓰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뭐 회원가입을 할 때에 정보 공개 동의하겠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물론 그거는 굉장히 필수의 사항이고 이건 필수의 사항은 아니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노동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쉽게 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입장이고 돈을 주려고 하는 업체에 이걸 안 쓰게 되면 불이익을 얻지 않을까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부분이 하나의 요소로 분명히 작용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보험을 여러 이 회사에 해당되게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미 그 이전에 산업재해보험에 대한 가입률이 너무 낮다. 그래서 사실 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작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뿐만 아니라 네. 사실 이 오토바이 보험이 별도로 있어요. 이분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오토바이 보험이 별도로 있는데 네. 근데 이 별도로 있는 보험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오토바이 보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으로 드는 보험은 이 사고가 났을 때에 네. 내가 이 다른 자동차가 부딪혔다. 그러면 그렇죠. 나의 피해가 있고 그 사람의 그렇죠. 피해가 있고. 다른 자동차의 피해가 있잖아요. 그 다른 자동차의 피해를 보상하는 게 기본적인 보험의 형태입니다. 오토바이 보험의 형태입니다. 네네. 근데 종합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추가로 들게 되는 보험 이걸 들 경우에는 나의 피해까지 보상을 받게 되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이 보험이 아무래도 연차가 적고 네. 오토바이 운행 경력이 적은 이 네. 라이더들한테는 요금을 엄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한 200만 원 수준의 보험료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연차가 더 적고 경력이 적으면은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사실 라이더들 입장에서 이걸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실제로 이 오토바이 보험을 등록한 라이더들도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산업재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게 된 상황인 거죠. 좀 이런 지점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와 그러면은 보험 드는 것도 금액이 어마무시한데 근데 산업재해도 전 아까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100명 중에 1명이 산재에 가입할까 말까라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라는 거는 좀 처음 알게 돼서 좀 굉장히 놀라웠는데 이렇게 노동자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아직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실은 저는 그 노동조합 라이더 유니온을 기사에서 좀 많이 봤어서 좀 그래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여전히 그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 권리 측면에서요. 근데 또 한편으로 반응이 뭐가 있냐면 그런 생각은 있단 말이에요. 배달하면 돈 되게 잘 벌잖아. 아까 말했던 임동준 팀장님이 말했던 그런 이미지들, 뭐 엔잡러를 하면서 내가 잠깐 일하러 갔는데 또 배달료를 꽤 많이 벌어오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배달하면은 돈 많이 버니까 뭐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이어서 연장선에서 돈도 많이 벌어가면서 왜 이런 거 가지고 떼를 써 하는 여론도 좀 분명히 있어요. 일단은 그 통계적인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에서 플랫폼 노동이 주업인 사람에 대해서 한 달 평균 노동 시간, 네. 그리고 노동 일수, 그리고 네. 임금을 조사를 해봤더니 주업인 사람 같은 경우에 한 달 평균 19.4일을 노동을 했고요. 하루 평균 8.7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238만 4천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 수치가 물론 배달 노동자만 해당되는 수치는 아닙니다. 여러 플랫폼 종사자들을 다 합친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수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정말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 고소득을 올리는 분들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뭐 이게 제가 소개시켜드릴 보도가 매일노동뉴스의 보도인데 네. 고수익 올리는 배달 노동자는 오늘도 사고 위험을 품고 달린다라는 네. 기사였어요. 이 기사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 인터뷰를 한 대상이 본인 회사에서 벌던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이분이 말했던 게 뭐냐면
회사에서 노동을 하던 것과 달리 이 배달 노동을 시작한 이후에는 주 6일 동안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폭우나 뭐 폭설이 내리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여러 가지 보도들에서도 나왔었는데 특히 뭐 제가 기억에 남는 건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이 배달 노동, 플랫폼 노동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실제 홍보하는 것과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직접 체험해본 보도가 있었는데 그 보도에서도 지적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배달 업체들, 이 배달 앱들이 이런 내용으로 이 프로모션을 합니다. 이 1시간 안에 몇 건 이상 배달, 뭐 2시간 안에 몇 건 이상 배달하면 추가금 얼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배달 노동자들이 콜을 받게끔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죠. 왜냐면 눈앞에 이 한 2건만 더 채우면은 얼마가 더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플랫폼의 유도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그 보도에서 느꼈던 점은 이 분명히 유도를 하는 내용이 있지만 그 유도를 따라가도 실제로 그 금액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였어요. 다 했는데 왜요? 프로모션이 그러니까 뭐 2시간에 뭐 6건 이상 배달이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인데 그 수치를 제시를 하면서 마치 될 수 있을 것처럼 제시를 하면서 금액을 추가로 더 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이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고수익을 올렸다, 뭐 고수익을 올린다라고 하지만 고수익을 올리는 분들은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환경을 감수하고서 배달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을 때 그 배달 음식 도착 시간이 한 40분 막 이렇게 뜨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한 건에 거의 3,000원 정도, 3,000원에서 뭐 4,000원 안 되는 수치의 돈을 받고 계시거든요. 네. 배달 수수료가. 근데 이 3,000원에서 4,000원 안 되는 수치로 엄청난 금액을 벌려면 1시간에 못해도 5건, 6건의 배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동을 굉장히 긴 시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쉬는 날짜 없이 계속 일을 해야지 굉장한 고수익이 올라가는 거지 이분들이 뭐 단순히 편하게 뭐 1시간에 한두 건 배달하고 한 건 배달하고 해서 네. 고수익이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폭우나 폭설처럼 기상이 악화가 되면 위험이 더 증가하잖아요. 네. 위험이 더 증가하는 대신에 비용도 더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이 폭우나 폭설 상황에서 이 라이더들이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이 배달업체들이 금액을 올리면서 이렇게 배달료가 높은데 배달 안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식으로 기상이 악화가 되면 배달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배달 중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사실 다치는 사람도 없는 거고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이 배달 업체들 입장에서 이 수수료를 떼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할증을 더 붙이더라도 배달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돌아가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돈을 굉장히 뭐 많이 벌면서 더 벌려고 저렇게 생떼를 쓴다. 사실 이분들도 라이더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배달 요금을 적정 요금을 올리고 4,000원 이상으로 올리고 이 배달 노동의 질을 높여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막무가내로 이 비가 오는 날이나 뭐 눈이 많이 오는 날이나 할증료를 높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매번 이런 거 저번에 라이더 유니온에서 호소문 같은 거 올린 거 봤더니 그 기사를 봤더니 댓글들이 좀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그러니까 생떼 부린다라는 말에서 좀 연장선에서 뭐라고 했냐면 콜 안 받으면 그만인데 받아놓고 왜 너네가 이렇게 악천후 속에서 배달을 시키지 말아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프레시안에 그 허원주 기자가 쓴 지시 없이도 폭설 속 눈길 달리는 배달 노동자 이것이 혁신이라는 네. 보도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허원주 기자가 그런 내용을 썼는데, 그러니까 유럽의 초기 산업 사회에서 이제 공장들이 등장했을 때 모습하고 이 배달 노동자의 현재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그러니까 농업에서 공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이 시기에 일감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한 뒤에 흔히 말하는 건당으로 일감당으로 돈을 받는 형태의 노동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노동 시간이 얼마가 걸리건 건당으로 이 임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다치건 뭐 무슨 문제가 생기건 오로지 그게 다 노동자 책임이 되고 건당으로만 일이 되는, 그래서 일감이 끊기면 또 다른 일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형태로 이 당시에
노동이 초기 산업 사회 당시의 노동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허한주 기자는 그런 초기 산업화 시대로 우리 사회가 회귀했다고 느끼는 건 나만의 착각일까라고 써놨는데 사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건당으로 돈을 벌고 있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떼쓰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그 돈을 더 많이 벌게 하는 그 구조가 이분들의 생명에 대한 부담, 생명을 담보로 한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는 거라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 사회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노동자 개인이 네가 일하다 다친 사고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플랫폼 종사자가 157만 명이 나왔거든요. 157만 명의 노동자가 있는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는 사회가 반드시 돌아보고 책임져야 할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전 아까 그래서 그 KBS 뉴스 그 기사 제목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배달할 때는 이름이 뭐였죠? 배달할 때는 노동자고 다치면 사장님이 된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좀 여전히 미비한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임동준 팀장님 말씀대로 구조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한데 모든 걸 다 이제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지점에서 굉장히 동의가 됐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산재보험, 뭐 다쳤을 때 이제 생명에 대한 위험 이런 이야기들을 좀 위주로 했는데 실제로 오늘 이 기사들을 모아가지고 배달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하게 된 거는 한 학원 관계자의 폭언 때문이었거든요. 전 이런 거를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되죠? 배달 노동자가 아무리 그 대면하는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감정 노동자로서로도의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도 좀 취약한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지점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배달 노동자에 대해서 동료 시민으로 보고 있는가를 묻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사실 다른 노동을 하는 것뿐인데 그 다른 노동이 밑에 있는 노동은 아니거든요. 네. 어떤 노동도 사실 밑에 있는 노동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대체적인 시각은 이 배달 노동자는 밑에 있는 노동, 중요하지 않은 노동을 하는 사람, 뭐 이런 식의 시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학원 관계자의 폭언에서도 나와 있지만 학력을 기반으로 한 차별이 굉장히 사회에 만연한 상태에서 그 차별이 온전히 그 특정 직업들에게로 쏟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 배달 노동자들이 겪는 고충이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배달 노동자들이 하는 일이 어느 정도는 당연히 사람과 대면을 하는 일이고, 그쵸. 접촉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접촉이 불가피한 정말 접촉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는 분명히 감정 노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서비스업의 형태들에 대해서 흔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배달 노동자들도 분명히 그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고민을 하고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그런 시각들이 과연 우리 사회를 비롯해서 정치권에 충분히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 한겨레 기사가 작년 기사기는 하지만 좀 확실히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맞는 것 같아요. 제목이 날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음식이 왔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지점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볼 지점이 많았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배달 노동자들의 이런 노동 권리라든지 그들이 받고 있는 어떤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린 완전히 남이지 서로의 전부를 이해할 수는 없지 우린 때론 적이지 한 곳을 향해 가며 겨룰 때도 있지 하지만 누군가 너를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지우려 한다면 그땐 우린 또 하나지 돌팔매를 그저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Get up 같이 안고 일어나 그걸 털어내 우린 서로들의 편이야 Hands up 다시 손을 내밀어 단단하게 잡고서 한 걸음씩 내디뎌 Get up 같이 안고 일어나 그걸 털어내 우린 서로들의 편이야 Hands up 다시 손을 내밀어 단단하게 잡고서 한 걸음씩 내디뎌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곡은 이적 피처링 김진표의 돌팔매라는 곡인데요. 네. 이 가사가 의미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 돌팔매질을 한다면 그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맞서 싸워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맞서 싸우는 일에는 당연히 연대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노래 가사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지금의 배달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사회의 적당한 시각이 아닐까.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건 뭐 너무 자명한 일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분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게 사회적인 문제고 함께 싸워야 하는 일이다라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팔매질을 봤다면 참고 넘어갈 수 없는 게 또 우리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노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제 임동준 팀장님 말고 박채린 활동가하고 할 때도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함께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함께 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설날인 거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기쁜데 알아준 유플리를 못할 것 같아서 그건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전 드려요. 네. 네. 아쉽네요. 안 아쉬워 보이는데? 아닙니다. 아쉽죠? 아쉽네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2주 후에 임동준 팀장님과 함께 좀 더 즐거운 이야기로 한번 저희 찾아뵙도록 하고요. 다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는 만나도록 해요. 네, 미날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